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으로 시작된다. 주인공인 김영수는 70세의 할아버지로 아내인 이순이와 45년을 함께 살아왔다. 그들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고 서로의 손을 잡고 인생의 모든 기복을 함께 겪어왔다. 하지만 어느 날 영수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게 된다. 순이야, 나 재혼하고 싶어. 경수의 말이 순이의 심장을 찌른다. 순이는 순간적으로 얼어붙는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녀는 혼란스럽고 배신감이 느껴진다. 영수는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느낀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컴패니언십이 필요해. 순이는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그녀는 영수를 사랑하지만 그 제안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너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그녀는 영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영수는 자신의 필요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고 순이는 영수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한다. 사람들은 늙어가면서도 사랑을 원하나? 그녀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역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는 순이에게 다가가려 애쓰지만 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그를 향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순이는 울며 말한다. 영수는 슬픔에 잠기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던 중 순이는 우연히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큰 영감을 준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그녀는 영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영수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진다. 결국 순이는 영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한다. 우리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보자. 그녀는 영수에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떠올리며 다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사랑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임을 서로에게 약속한다. 그들은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돈 에모데오 네이코 더라넌 탱조코 처위엔 콰벤 벤코 더 타입티우시 페트트리언 캑틴 티트랭맨 호이 하프비의 베트 엔조 트롱 한트린 콰호 누벤 캔덤 펜나우시우 더한 호시 뮤안 페트트리언 에모티 팬케 헤이 조 토이 바이에트 애니 카피 벤베트 에모티코 처위엔 넨지어소 토이 다이 30.0002 70세 남편의 재혼 고백 65세 아내의 고민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김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본다. 70세가 된 그는 여전히 건강하지만 최근 들어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이순이를 바라본다. 65세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그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최근 들어 이상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수와 순이는 45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 영수는 공대생이었고 순이는 문과대 학생이었다. 시험 기간 중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다. 영수는 순이의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에 매료되었고 순이는 영수의 진지함과 성실함에 끌렸다.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고 졸업 후 바로 결혼했다.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고 시부모를 모시며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영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순이는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이제 두 아이는 모두 독립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은퇴 후 영수와 순이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겼다. 영수는 바둑을 두러 노인정에 가고 순이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노년의 부부였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최근 들어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권태가 아니었다. 순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낯설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노인정에 갔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들어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품이 있고 우아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선이었다. 최근 이 동네로 이사온 그녀는 노인정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영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미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노인정에 왔다. 그녀는 어르신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 주었다. 영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미선은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영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와 미선은 더 가까워졌다. 바둑이 끝난 후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미선은 영수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영수는 미선에게 과학과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나누며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다. 영수는 미선과 함께 있을 때 젊은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전율을 느꼈다. 이것이 사랑인지 단순한 호감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한편 순이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영수가 노인정에서 돌아올 때마다 들뜬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차 불안감이 커져갔다. 어느 날 순이는 영수에게 물었다.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영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바둑 실력이 늘어서 기분이 좋을 뿐이야. 순이는 영수의 대답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다. 혹시 노인정에 새로 온 사람이 있나요? 친구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아, 박미선 씨 말하는 거야. 참 품위 있고 친절한 분이더라. 자원봉사를 하신대. 순이는 미선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어느 날 그녀는 노인정 근처를 지나가다가 영수와 미선이 함께 커피숍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었다.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꾹 참았다. 그날 저녁 순이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영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맞이했다. 오늘도 바둑 잘 두셨어요. 응, 그럭저럭. 영수의 대답은 짧았다. 저녁 식사 중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이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영수도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계속 망설였다. 며칠이 지난 후 영수는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순이를 속일 수 없었다. 그는 순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순이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순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요? 영수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다. 나 요즘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미선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려. 순이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래서요. 나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하고 싶다는 건가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동시에 미선에게도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런 내가 이해가 안 돼. 70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니.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부족했나요? 영수는 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이건 내 문제야. 나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싫어.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수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고 순이는 자신의 상처와 배신감을 표현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4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다음 날 순이는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엄마야.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와줄래? 은주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빠는 괜찮으시고요.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 은주가 도착했을 때 순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어디 가셨어? 순이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아빠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직접 말했어. 다른 여자에게 감정을 느낀다고. 은주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영수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영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주야, 아빠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이 감정은 진짜야.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나 봐. 은주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 여자 때문에 가정을 버리실 건가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편 미선은 영수의 고민을 알게 되었다. 영수가 며칠 동안 노인정에 나오지 않자 그녀는 걱정이 되어 연락을 했다. 영수 씨 요즘 안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영수는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다. 미선 씨 죄송해요. 제가 미선 씨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한 사람이고 아내를 사랑해요. 미선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영수 씨 저도 영수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수 씨가 결혼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선을 지키려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영수는 미선의 제안에 동의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순이에게 사과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정신을 차렸어. 미선 씨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 순이는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잊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수는 순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순이를 사랑했지만 미선에 대한 감정도 부인할 수 없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일탈에 대한 욕망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순이는 친구 정숙을 만났다. 정숙은 순이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정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수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대. 정숙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이야,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영수 씨도 사람이야.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순이는 정숙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영수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첫 만남, 첫 데이트,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함께 겪은 수많은 일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건가?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아들 민수를 만났다. 민수는 아버지의 고민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정말 엄마와 이혼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조언했다. 아버지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거예요. 엄마를 너무 아프게 하지 마세요. 영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정말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일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일까? 그는 미선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하지만 동시에 순이와의 45년도 떠올랐다. 그 세월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순이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영수에게 제안을 했다. 영수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요? 서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영수는 놀랐다. 떨어져 지낸다니 무슨 말이야? 순이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딸네 집에 가서 지낼게요. 당신도 혼자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결정하세요. 영수는 순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순이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었다. 영수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순이가 없었고, 저녁에 집에 와도 그녀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영수는 순이의 빈자리를 실감했다. 그녀가 해주던 모든 일들, 그녀와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미선은 영수에게 연락했다. 영수 씨 잘 지내시나요? 걱정이 되어서요. 영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미선 씨도 잘 계시죠? 미선은 제안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친구로서요. 영수는 거절했다. 죄송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순이는 딸의 집에서 지내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영수가 그리웠다. 그의 코 고는 소리조차 그리웠다. 은주는 엄마를 위로했다. 엄마 아빠도 곧 정신 차리실 거야. 45년을 함께 산 정을 어떻게 버려? 영수는 혼자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순이와의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미선에 대한 감정도 솔직하게 적었다. 글을 쓰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영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순이와의 결혼사진, 아이들의 성장 과정, 가족 여행 사진들. 사진 속의 순이는 항상 웃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순이도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영수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점이 없었는지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건 아닐까? 일상에 매몰되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그녀는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정숙이 순이를 찾아왔다. 순이야, 어떻게 지내? 영수 씨는 어때? 순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직 연락 없어.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있나 봐. 정숙은 조언했다. 순이야, 너무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연락해봐. 애대화가 필요해. 영수는 노인정에 갔다. 미선은 그곳에 있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미선은 진지하게 말했다. 영수 씨, 저는 영수 씨가 부인과 화해하시길 바라요. 45년의 세월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수는 미선의 말에 놀랐다. 미선 씨도 저에게 감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도리예요. 저는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영수 씨도 후회하실 거예요. 미선의 말은 영수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보다 도리를 중시했다. 영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은 감정에만 휩쓸려 있었는데 미선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는 미선에게 감사했다. 미선 씨, 고마워요.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나야.
집에 와줄 수 있어? 순이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순이가 집에 왔을 때 영수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는 순이를 안으며 울었다. 순이도 눈물을 흘렸다. 영수 씨, 마음 정리됐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없는 동안 많이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순이는 영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다. 영수는 미선과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순이는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표현했다. 그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45년의 세월이 주는 무게를 느끼며 동시에 앞으로 남은 시간의 소중함도 깨달았다. 영수는 제안했다. 순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영수는 동의했다. 약속할게. 은주와 민수는 부모님의 화해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손주들도 함께했다. 영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며칠 후 영수와 순이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순이야,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순이는 영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영수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소중하게 보내요. 영수는 노인정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미선도 여전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영수는 미선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미선 씨 덕분에 제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영수 씨 부인과 행복하세요. 그게 저도 기쁜 일이에요. 순이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그림 그리기였다. 영수는 순이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당신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몰랐어요. 이제야 발견했네요. 영수도 순이와 함께 미술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았다. 어느 날 순이는 영수의 초상화를 그렸다. 영수는 감동했다. 이렇게 잘생겼나? 순이는 웃으며 말했다. 내 눈에는 여전히 멋있어요. 영수는 순이를 안으며 말했다. 당신도 여전히 아름다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었다. 영수와 순이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제주도로 가는 여행이었다.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순이는 영수의 팔에 기대었다. 떨려요. 마치 신혼여행 가는 것 같아요. 영수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이번에는 더 잘할게. 제주도에서 두 사람은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해변을 걸으며 노을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영수는 순이에게 고백했다. 순이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의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되 저녁에는 반드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었다. 미선은 어느 날 영수와 순이를 카페에서 만났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 순이는 미선에게 말했다. 미선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부부가 더 단단해졌어요. 미선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두 분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어색함은 없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 미선은 곧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 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거라고 했다. 영수와 순이는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다. 미선이 떠난 후 영수는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야,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야. 당신과 함께한 45년이 내 인생의 전부야. 순이는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매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요. 가을이 왔다. 영수와 순이는 단풍 구경을 갔다. 산속의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며 두 사람은 인생의 가을을 실감했다. 우리도 저 단풍처럼 아름답게 늙어가자, 순이가 말했다. 그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영수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묘지에 들렀다. 영수의 부모님과 순이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묵념을 하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살게요. 순이가 속삭였다. 영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혼란은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미선과의 만남도 결국은 순이와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순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영수의 방황이 아팠지만 그것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노년에도 사랑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것이 그들이 얻은 선물이었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영수와 순이는 창가에 앉아 눈을 구경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눈이 왔었지. 영수가 말했다. 그래요. 도서관에서 나와 함께 걸었죠. 그때 당신이 손을 잡아줬어요. 순이가 추억을 떠올렸다. 영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이 손을 평생 놓지 않을게. 순이는 영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약속해요. 약속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였다. 은주와 민수 그리고 손주들까지. 집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 영수와 순이는 요리를 준비했다. 함께 부엌에 서서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주위를 뛰어다녔다. 저녁 식사 시간 영수가 건배를 제의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다.
순이는 덧붙였다.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식사 후 손주들이 재롱을 부렸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영수와 순이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은주가 말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화해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도 많이 걱정했어요. 민수도 동의했다. 맞아요.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저희도 행복해요. 밤늦게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수와 순이는 거실을 정리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순이가 말했다. 나도 그래.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 영수가 대답했다. 새해가 밝았다. 영수와 순이는 새해 계획을 세웠다. 건강관리, 여행, 취미, 생활 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었다. 올해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게. 영수가 약속했다. 나도요. 그리고 더 많이 안아줄게요. 순이가 화답했다. 1월의 어느 날 영수는 순이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아니었지만 그냥 순이를 위한 날을 만들고 싶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순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순이가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꽃과 함께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이게 뭐예요? 순이가 놀라며 물었다. 그냥 당신을 위한 아침이야. 앞으로 자주 해줄게. 영수가 대답했다. 순이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영수는 순이를 데리고 보석 가게에 갔다. 새 반지를 사주고 싶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 순이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이 반지로 충분해요. 그녀는 45년 전 영수가 끼워준 결혼 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야. 받아줘. 영수가 고집했다. 결국 순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골랐다. 영수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이제 우리 다시 약혼한 거야. 순이는 웃으며 말했다. 70살의 약혼이라니 우리도 참 낭만적이네요. 봄이 다시 왔다. 정확히 1년 전 영수가 미선을 만났던 그 계절이었다. 영수는 그때를 떠올렸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순이와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든 시간이었다. 그는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야, 작년 이맘때를 기억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영수가 말했다. 순이도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져요. 두 사람은 벚꽃 구경을 갔다. 만개한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다.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저희도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영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다. 영수 씨, 우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봐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영수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다. 집에 와서 두 사람은 종이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유럽 여행 가기, 손주들 결혼식 보기, 100세까지 함께 살기,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
서로의 건강 지켜주기 리스트는 길어졌다. 그들은 하나하나 적으며 미래를 꿈꾸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었다. 여름이 왔다. 영수와 순이는 손주들과 함께 바다에 갔다. 손주들이 모래성을 쌓는 동안 두 사람은 파라솔 아래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를 보니 마음이 시원해지네. 순이가 말했다. 그래, 모든 걱정이 파도에 씻겨가는 것 같아. 영수가 대답했다. 저녁에는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수는 기타를 들고 옛날 노래를 불렀다. 순이도 함께 불렀다. 손주들은 신기한 듯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멋있어요. 막내 손주가 말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다. 영수와 순이는 해변을 걸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순이야, 우리 젊었을 때도 이렇게 바닷가를 걸었었지. 기억해요. 그때 당신이 프러포즈했죠. 지금 다시 한다면 받아줄 거야. 당연하죠. 1000번이라도 받아줄게요. 가을이 되자 영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함께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간단한 체조를 했다. 건강해야 오래 함께 살지, 영수가 말했다. 맞아요. 100세까지 약속했잖아요. 순이가 대답했다. 운동 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을 했다. 우리도 저랬었네. 순이가 말했다. 그래, 시간 참 빠르다. 영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좋아요. 순이가 영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어느 날 영수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미선을 만났을 때 쓴 일기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순이에게 보여주었다. 순이야, 이거 내가 그때 쓴 일기야. 읽어봐도 돼. 순이는 일기를 읽었다. 영수의 혼란과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순이에 대한 사랑도 느껴졌다. 이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순이가 물었다. 숨기고 싶지 않아서. 그것도 우리 역사의 일부니까. 영수가 대답했다. 순이는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솔직하게 보여줘서. 이제 정말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앞만 보고 가요.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했다. 올해는 더 큰 파티를 계획했다. 친척들도 초대하기로 했다. 영수와 순이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준비했다. 이렇게 함께 준비하니 더 재미있네. 영수가 말했다. 맞아요. 혼자 하면 힘든데 둘이 하니 즐거워요. 순이가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당일 집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영수의 형제들도 왔다. 형님, 형수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동생이 말했다. 사랑하며 사니까 그런가 봐. 영수가 대답하며 순이를 바라보았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영수와 순이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순이가 말했다. 나도 그래.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 영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영원히 함께하기를 위하여. 새해가 또 밝았다. 영수는 71세, 순이는 66세가 되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았다. 그들은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갔다.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었다. 뭘 빌었어? 영수가 물었다. 비밀이에요. 당신은? 나도 비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사실 같은 소원을 빌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1월 중순 영수는 순이를 위해 또 다른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순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구한 것이다. 어떻게 구했어요? 매진이었다던데. 순이가 놀라며 물었다. 비밀이야. 그냥 당신이 좋아하니까. 영수가 대답했다. 콘서트장에서 순이는 소녀처럼 즐거워했다.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따라 부르고 박수를 쳤다. 영수는 그런 순이를 바라보며 행복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콘서트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영수가 대답했다. 2월 영수와 순이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 동창들이었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만나면 여전히 청춘이었다. 영수 너희 부부 여전히 알콩달콩하네. 친구가 말했다. 비결이 뭐야? 다른 친구가 물었다. 영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매일 새롭게 사랑하는 거야.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다. 친구들 보니 우리가 정말 행복한 부부구나 싶어요. 그래, 우리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했잖아. 영수가 대답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할 거예요. 순이가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3월이 되자 영수는 순이와 함께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었다. 매주 수요일 두 사람은 도시락을 들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갔다.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이 많네요. 순이가 말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거야. 영수가 대답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느꼈다. 서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들은 받은 축복을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던 중 한 할머니가 말했다. 두 분 보기 좋아요. 나도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함께 다녔을 텐데. 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외롭지 않게 자주 올게요. 영수도 덧붙였다. 맞아요.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요. 4월 벚꽃이 다시 피었다. 영수와 순이는 작년과 같은 곳으로 벚꽃 구경을 갔다. 벌써 1년이 지났네. 영수가 말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 행복해요. 순이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도시락을 먹었다. 순이가 준비한 김밥과 영수가 만든 샌드위치였다. 내년에도 여기 올 거지? 이순이가 물었다. 당연하지. 내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영수가 대답했다. 그들은 미래를 약속했다. 벚꽃처럼 짧은 인생이지만 그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로. 5월 어버이날이었다. 은주와 민수가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유럽 여행 패키지였다. 엄마 아빠 버킷 리스트에 있던 거잖아요. 은주가 말했다. 우리가 모아서 선물하는 거예요. 민수가 덧붙였다. 영수와 순이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컸구나. 영수가 말했다. 최고의 선물이야. 이순이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6월 드디어 유럽으로 떠났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거치는 2주간의 여행이었다. 영수와 순이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렜다. 비행기 안에서 순이가 말했다.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유럽 여행을 가다니.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 즐기자. 영수가 대답했다.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고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했다. 세느강변을 걸으며 와인을 마셨다. 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지였구나. 순이가 감탄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워. 영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에펠탑 앞에서 키스를 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로마에서는 콜로세움과 바티칸을 구경했다.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다. 뭘 빌었어? 영수가 물었다. 또 비밀이에요. 순이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과 다시 여기 오기를 빌었어. 영수가 말했다. 어머 나도 그거 빌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보았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서 영수가 말했다. 100년이 넘게 짓고 있대. 우리 사랑도 이렇게 계속 지어가자. 순이는 감동하여 영수의 팔을 꼈다. 좋아요. 미완성이어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여행 사진을 정리했다. 앨범을 만들며 추억을 되새겼다. 정말 꿈 같은 여행이었어. 순이가 말했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 영수가 물었다.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좋아요. 순이가 대답했다. 7월 무더운 여름이었다. 영수와 순이는 시원한 계곡으로 피서를 갔다. 발을 담그고 앉아 수박을 먹었다. 시원하다. 영수가 말했다. 어릴 때 생각나요? 엄마 아빠랑 계곡에 놀러 갔던 것. 순이가 추억을 떠올렸다. 우리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지. 영수가 대답했다. 저녁에는 펜션에서 바비큐를 했다. 둘이서 조용히 고기를 구워 먹으며 별을 보았다. 별이 정말 많네. 순이가 말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야. 영수가 대답했다. 저 별들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순이가 말했다. 영원할 거야. 내가 약속해.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8월 영수의 생일이었다. 순이는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영수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다. 영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생일 축하해를 외쳤다. 영수는 놀라며 감동했다. 이렇게 준비했구나. 당신의 71번째 생일이잖아요. 특별해야죠. 순이가 대답했다. 케이크를 자르며 영수가 소감을 말했다. 71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건 순이를 만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 모두가 박수를 쳤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수를 안았다. 9월 순이의 생일이었다. 이번에는 영수가 준비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저녁을 계획했다.
우와, 분위기 좋다. 순이가 감탄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예약했어. 영수가 대답했다. 식사를 하며 영수가 말했다. 순이야, 66년 전 오늘 당신이 태어나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 인생이 행복했어. 순이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고요. 식사 후 영수는 작은 선물을 꺼냈다. 목걸이였다. 이건 뭐예요? 우리 사랑의 증표야. 평생 간직해줘. 영수가 순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10월 단풍 구경을 갔다. 설악산의 단풍은 절정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두 사람은 감탄했다. 정말 장관이네, 영수가 말했다. 자연은 정말 대단해요, 순이가 대답했다. 정상에서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다. 단풍을 배경으로 한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산하는 길에 순이가 발목을 삐었다. 아야, 영수는 놀라서 순이를 부축했다. 괜찮아. 많이 아파. 조금만. 천천히 가자. 영수는 순이를 업으려 했지만 순이가 거절했다.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아니야. 당신이 다친 건 내가 더 아파. 결국 영수는 순이를 부축하며 천천히 내려왔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며칠 쉬면 괜찮을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가 말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우리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래도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당신이 걱정해주는 모습 보니 사랑받는 게 느껴졌어요. 순이가 대답했다. 11월 추수감 사절이었다. 미국에 사는 조카가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삼촌 숙모 정말 젊어 보이세요. 조카가 말했다. 비결이 뭐예요? 조카의 아내가 물었다. 순이가 대답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비결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카는 미국 생활에 대해, 영수와 순이는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제 미국에 놀러 오세요? 조카가 초대했다. 좋지. 내년에 한번 가볼까? 영수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또 새로운 여행이네요. 순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12월이 되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영수와 순이는 한 해를 돌아보며 일기를 썼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어. 영수가 말했다. 맞아요. 유럽 여행도 가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죠. 순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건 당신과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거야. 영수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교회에 갔다. 자정 미사에 참석했다. 성가를 부르며 한 해를 감사했다. 서로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다.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순이가 기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특별해. 영수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창밖의 눈을 구경했다. 내년에는 뭘 하고 싶어? 영수가 물었다. 글쎄요. 특별한 것보다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순이가 대답했다. 나도 그래.
평범한 일상 속의 특별한 행복. 그게 우리가 찾은 답인 것 같아. 영수가 말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영수와 순이는 가족들과 함께 송년 파티를 했다. 모두가 한 해를 돌아보며 소감을 나누었다. 영수가 말했다. 올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해였어. 순이와의 사랑을 재발견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꼈어. 순이도 이어서 말했다. 저도 올해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매일매일이 선물이라는 것을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모두가 TV 앞에 모였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영수와 순이는 손을 꼭 잡았다.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가 환호했다. 영수는 순이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순이야. 새해에도 영원히? 나도 사랑해요. 영수씨 영원히 함께해요. 새해 첫날 아침 영수와 순이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다. 새해 결심 뭐로 했어? 순이가 물었다. 당신을 더 사랑하기. 매일 새롭게 영수가 대답했다. 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건강관리 열심히 하기. 순이가 덧붙였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72살과 67살의 새로운 시작이네. 영수가 말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다는 거죠. 순이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월 둘째 주 영수와 순이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사교 댄스였다.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영수가 쑥스러워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도전해봐요. 순이가 격려했다. 첫 수업에서 두 사람은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강사가 말했다. 두 분 호흡이 정말 좋으세요. 오래 함께하신 부부라서 그런가 봐요. 영수와 순이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수업이 끝나고 영수가 말했다. 생각보다 재미있네. 당신과 함께여서 더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우리 열심히 배워서 대회도 나가봐요. 순이가 농담처럼 말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다. 영수는 순이를 위해 초콜릿과 장미꽃을 준비했다. 이 나이에 이런 거 받으니 쑥스럽네요. 순이가 수줍게 웃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영수가 대답했다. 순이도 영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었다. 직접 짠 목도리였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영수가 놀라며 물었다. 비밀리에 준비했죠.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순이가 대답했다. 영수는 목도리를 두르며 말했다. 정말 따뜻해. 당신 마음처럼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 가서 특별한 저녁을 먹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들은 빛났다. 3월 영수와 순이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꾸준한 관리를 당부했다. 혈압 조절하시고 규칙적인 운동 잊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가 말했다. 우리 정말 건강 관리 열심히 하자. 100세까지 약속했잖아.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해요. 순이가 대답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욱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했다.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했다. 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었다. 이렇게 하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순이가 말했다. 맞아.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야. 영수가 동의했다. 4월 어느 날 영수는 순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게 어때? 순이는 놀랐다. 갑자기 왜? 그냥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싶어. 영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순이는 감동했다. 준비는 간소하게 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다. 은주와 민수가 적극적으로 도왔다. 엄마 아빠 정말 로맨틱해요. 은주가 말했다. 이런 부모님 둔 우리가 행복한 거지. 민수가 덧붙였다. 4월 마지막 토요일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순이는 우아한 드레스를 영수는 턱시도를 입었다. 45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똑같았다. 영수가 서약했다. 순이 당신과 다시 결혼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남은 생에 당신만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순이도 서약했다. 영수 씨 당신과 함께한 45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손주들이 꽃을 뿌렸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의 재확인이었다. 피로연은 정원에서 열렸다. 봄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사람들은 축하했다. 영수의 친구가 축사를 했다. 영수와 순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그들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순이의 친구 정숙도 축사를 했다. 순이와 영수 씨를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 자란다는 걸 배웠어요. 두 분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건배를 들었다. 영수와 순이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였다. 45년 전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다. 그때 기억나. 영수가 말했다. 우리 돈이 없어서 민박집에 묵었지. 순이가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행복했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주도에서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되새기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고해녀 박물관을 구경했다. 흑돼지를 먹으며 막걸리를 마셨다. 이렇게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네. 순이가 말했다. 앞으로도 자주 오자. 우리의 특별한 장소니까. 영수가 대답했다. 5월 가정의 달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야외 나들이를 갔다. 한강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손주들이 연을 날리고 자전거를 탔다. 영수와 순이는 돗자리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 순이가 말했다. 맞아. 가족이 있어 우리가 행복한 거야. 영수가 대답했다. 은주가 엄마 아빠에게 다가왔다. 엄마 아빠 뭔가 할 말이 있어요. 영수와 순이는 긴장했다. 뭔데 그래? 저 임신했어요. 셋째예요. 순이는 기뻐서 은주를 안았다. 정말이야. 축하해. 영수도 기뻐했다.
또 손주를 보는구나. 정말 축복이야. 6월 영수는 순이와 함께 등산을 시작했다. 낮은 산부터 시작했다. 힘들지 않아?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상쾌해요. 순이가 대답했다. 정상에 올라 김밥을 먹으며 경치를 구경했다. 이렇게 운동하니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영수가 말했다. 맞아요. 앞으로 자주 와요. 순이가 제안했다. 매주 토요일 두 사람은 등산을 갔다. 점점 높은 산에 도전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 좋아졌다. 의사 선생님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영수가 농담했다. 그러게요. 우리 정말 건강해졌어요. 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7월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영수와 순이는 에어컨을 켜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영수는 책을 읽고 순이는 그림을 그렸다. 가끔 서로의 작품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 책 정말 재미있어. 당신도 읽어봐. 영수가 권했다. 좋아요. 대신 이 그림 어떤지 평가해줘요. 순이가 그림을 보여주었다. 정말 잘 그렸네. 재능이 있어. 영수가 칭찬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모델이 되어줄래요? 순이가 제안했다. 나를 그리겠다고. 영수가 쑥스러워했다. 당신이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순이의 말에 영수는 모델이 되기로 했다. 8월 영수의 초상화가 완성되었다. 순이는 정성을 다해 그렸다. 와, 정말 잘 그렸네. 나보다 더 잘생겨 보여. 의영수가 감탄했다. 내 눈에는 원래 이렇게 보여요. 순이가 사랑스럽게 대답했다. 영수는 그림을 거실에 걸었다. 우리 집의 보물 1호야.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8월 말 은주가 출산했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영수와 순이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우리 증손자구나. 영수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정말 예뻐요. 순이가 감격했다. 은주가 말했다. 이름을 엄마 아빠가 지어주세요. 영수와 순이는 고민 끝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9월 영수와 순이는 사교 댄스 대회에 출전했다. 작은 동호회 대회였지만 두 사람은 진지했다. 떨려. 순이가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즐기자. 영수가 대답했다. 음악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춤을 췄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호흡은 누구보다 좋았다. 결과는 3등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등보다 기뻤다. 우리가 해냈어. 영수가 순이를 안으며 말했다. 정말 뿌듯해요. 순이가 대답했다. 상장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도전의 증거였다. 10월 영수와 순이는 자원봉사를 확대했다. 이제는 매주 2번 독거노인들을 찾아갔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 영수 씨, 순이 씨 정말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보람을 느껴요. 순이가 대답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나눔의 기쁨, 봉사의 보람, 그리고 서로와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 이런 일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영수가 말했다. 나도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순이가 대답했다. 11월 영수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싶었다. 순이는 그를 격려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이 될 거예요. 영수는 매일 조금씩 글을 썼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순이와의 사랑 이야기까지. 순이도 영수의 자서전에 한 장을 보탰다. 아내의 눈으로 본 남편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녀는 영수와의 45년을 자신의 시각으로 썼다. 영수는 순이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당연하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고요. 순이가 대답했다. 12월 영수의 자서전이 완성되었다. 제목은 70세의 재발견, 사랑은 나이가 없다였다. 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 모두가 감동했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책을 쓰시다니. 은주도 덧붙였다. 엄마 아빠의 사랑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크리스마스 영수와 순이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불우이웃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나눠주었다. 이렇게 보내는 크리스마스도 의미 있네요. 순이가 말했다. 맞아. 나눔이 있어 더 따뜻한 것 같아. 영수가 대답했다. 12월 31일 또 한 해가 저물었다. 영수와 순이는 둘이서 조용히 송년을 보냈다.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영수가 말했다. 그래도 모두 좋은 추억이에요. 순이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샴페인을 마시며 새해를 맞았다. 73세와 68세의 새해네. 영수가 말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젊어요. 순이가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우리 사랑도 계속 자라고 있어. 영수가 순이를 안으며 말했다. 새해 첫날 두 사람은 해돋이를 보러 갔다.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었다. 이번에는 서로에게 소원을 말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기. 두 사람의 소원은 똑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1월 영수와 순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세계 일주 여행이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어. 영수가 말했다. 좋아요. 조금씩 준비해봐요. 순이가 동의했다. 두 사람은 여행책을 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2월 영수는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주의를 당부했다. 나이가 있으신 만큼 무리하지 마시고 약 꼭 드세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영수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았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영수가 순이를 안심시켰다. 어떻게 걱정 안 해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영수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건강관리 더 열심히 할게. 당신과 오래 살아야 하니까. 3월 영수의 건강이 호전되었다. 꾸준한 약 복용과 운동 그리고 순이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이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영수가 말했다.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순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산책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매일매일이 선물이야. 영수가 말했다. 맞아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요. 순이가 대답했다. 4월 벚꽃이 만개했다. 영수와 순이는 매년 가던 벚꽃 명소에 갔다. 벌써 3년째네. 영수가 말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하지만 매년 새로워요. 순이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다. 해가 갈수록 주름은 늘었지만 미소는 더 깊어졌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영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순이는 영수의 팔을 꼈다. 걱정하지 마요. 앞으로도 10번, 20번 더 볼 거예요. 영수는 순이의 낙관적인 태도에 힘을 얻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오래오래 보자. 5월 가정의 달. 영수와 순이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자녀들이 마련한 금혼식 파티였다. 비록 정확히 50년은 아니었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축하하고 싶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은 금보다 더 값져요. 은주가 말했다. 파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친척, 친구, 이웃들까지. 모두가 영수와 순이의 사랑을 축하했다. 영수가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이와 함께한 세월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순이도 인사를 했다. 영수 씨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영수와 순이는 미국으로 떠났다. 조카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 워싱턴 나를 여행했다. 미국은 정말 크구나. 영수가 감탄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순이가 대답했다.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영수가 말했다. 우리도 자유롭게 살자.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우리 마음은 영원히 자유예요. 그들은 젊은이들처럼 여행을 즐겼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명소를 구경하고 쇼핑도 했다. 나에서 조카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삼촌 숙모 정말 젊어 보이세요. 조카가 말했다. 비결이 사랑이라며요. 조카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 사랑하면 젊어져. 영수가 순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7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영수와 순이는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여행의 여운은 오래 남았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영수가 말했다. 또 가고 싶어요. 순이가 대답했다. 그래, 돈 모아서 또 가자. 영수가 약속했다. 두 사람은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다. 앨범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아빠 정말 즐거워 보여요. 민수가 말했다. 부모님이 행복하셔서 저희도 기뻐요. 은주가 덧붙였다.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영수와 순이는 자원봉사를 계속했다. 독거노인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이 더위에 고생이 많으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영수가 대답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니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해. 영수가 동의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9월 영수와 순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컴퓨터 배우기였다.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야? 영수가 투덜거렸다.
시대에 뒤처지면 안 돼요. 손주들과 소통하려면 배워야 해요. 순이가 설득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생각보다 재미있네, 영수가 말했다. 그러게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순이가 대답했다. 10월 영수와 순이는 인터넷으로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여요. 손주가 화면 너머에서 손을 흔들었다. 우리도 보여? 신기하구나, 영수가 감탄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멀리 있는 가족과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었다. 컴퓨터 배우기 잘했죠, 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그래.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해야겠어, 영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이메일도 만들고 SNS도 시작했다.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11월 영수는 자서전 출판을 결정했다. 가족들만 보려고 했던 것을 정식으로 출판하기로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어, 영수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같은 노부부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순이가 격려했다.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편집 작업을 시작했다. 순이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사진을 고르고 내용을 다듬었다. 우리 인생이 책이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 영수가 말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순이가 대답했다. 12월 영수의 책이 출간되었다. 70세의 재발견, 사랑은 나이가 없다. 작은 출판 기념회도 열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했다. 영수가 인사말을 했다. 이 책은 순이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책은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많은 노부부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선생님 책 읽고 많이 울었어요. 저희 부부도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다. 영수와 순이는 뿌듯함을 느꼈다. 크리스마스 영수와 순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책 수익금 전액을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영수가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이죠, 순이가 동의했다. 기부금 전달식에서 영수가 말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감사 인사를 했다. 두 분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정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12월 31일 한 해가 또 저물었다. 영수와 순이는 가족들과 함께 송년을 보냈다. 모두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했다. 영수가 말했다. 올해는 정말 특별했어. 책도 내고 여행도 하고 무엇보다 순이와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 순이도 말했다. 저도 행복했어요. 매일이 선물 같았어요. 내년에도 이런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요. 자정이 되자 모두가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 영수와 순이는 74세와 69세가 되었다. 숫자는 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다. 우리 정말 멀리 왔네, 영수가 말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남았어요, 순이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해 첫 산책을 나갔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그리고 그들처럼 나이든 부부들도 있었다. 모두가 새해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영수가 말했다. 순이야, 2년 전을 기억해. 내가 방황했을 때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당신이 날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고마워, 영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순이는 영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저도 고마워요.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젊은 날의 열정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 영수가 물었다.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요. 순이가 대답했다. 맞아. 하루를 살아도 충실하게 살자. 영수가 동의했다. 두 사람은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걸음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노부부의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수가 제안했다. 우리 오늘부터 일기를 같이 쓰는 게 어때? 교환일기처럼 순이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다. 좋아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영수가 먼저 일기를 썼다. 사랑하는 순이에게 오늘도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당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순이도 이어서 썼다. 사랑하는 영수 씨에게 74세와 69세의 우리가 이렇게 일기를 주고받다니 낭만적이네요. 오늘 산책하며 나눈 대화가 마음에 남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요. 이렇게 그들의 교환일기가 시작되었다. 매일 밤 서로에게 하루의 감상을 적고 사랑을 표현했다. 때로는 추억을 회상하고 때로는 미래를 꿈꾸었다. 일기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 2월 영수와 순이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영수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의사도 놀랐다.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90세까지는 거뜬하실 것 같아요. 순이도 건강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니 다행이에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병원을 나오며 영수가 말했다. 90세까지라니 아직 16년이나 남았네.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100세까지 가야죠. 우리 약속 잊었어요. 두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3월 봄이 왔다. 영수와 순이는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다. 작은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심었다. 이렇게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져. 영수가 말했다. 맞아요. 생명을 키우는 일은 언제나 기쁜 일이에요. 순이가 대답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우리가 키운 채소로 요리하면 더 맛있겠지. 순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지. 정성이 들어간 거니까. 영수가 대답했다. 4월 영수와 순이의 이야기가 방송에 소개되었다. 한 방송국에서 아름다운 노부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다.
TV에 나오다니 쑥스럽네, 영수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순이가 대답했다.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 감동했다는 사람들,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 영수와 순이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장을 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니 영수가 놀라워했다. 사랑의 힘이에요. 순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5월 어버이날 자녀들이 특별한 선물을 했다. 크루즈 여행이었다. 지중해 크루즈예요. 엄마 아빠가 꿈꾸던 거잖아요. 은주가 말했다. 영수와 순이는 감격했다. 너희들이 이런 걸 준비했구나.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많이 여행 다니세요. 민수가 말했다. 6월 드디어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항해하며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꿈만 같아 이순이가 감탄했다. 정말 그래. 이 나이에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영수가 대답했다. 크루즈 선상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 영수와 순이는 배운 사교 댄스를 선보였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What a lovely couple, 누군가 말했다. 영수와 순이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산토리니에서 영수가 순이에게 말했다. 여기서 다시 프러포즈하고 싶어. 무릎을 꿇으려는 영수를 순이가 말렸다. 무릎 아파요. 마음만 받을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다.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영수와 순이는 여행기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 두 번째 책을 내자, 영수가 제안했다. 좋아요. 이번엔 여행 이야기로 순이가 동의했다.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쓰고 사진을 정리했다. 7월 텃밭의 채소들이 수확할 때가 되었다. 토마토, 오이, 상추, 고추. 영수와 순이는 기쁜 마음으로 수확했다. 우리가 키운 거야, 영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뿌듯해요, 순이가 대답했다.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은주가 칭찬했다. 영수와 순이는 보람을 느꼈다. 8월 무더위를 피해 계곡으로 피서를 갔다. 작년과 같은 곳이었다. 여기 또 오니 좋네, 순이가 말했다. 앞으로도 매년 오자, 영수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을 먹었다. 저녁에는 반딧불이를 구경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 영수가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순이가 대답했다. 반딧불이의 불빛처럼 그들의 사랑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9월 영수와 순이는 새로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초등학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영수는 과학을, 순이는 미술을 가르쳤다. 할아버지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말했다. 할머니 그림 잘 그려요. 다른 아이가 칭찬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 영수가 말했다. 맞아요. 우리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순이가 대답했다.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졌다. 10월 영수의 75세 생일이었다.
순이는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75개의 촛불을 켠 케이크를 준비했다. 이렇게 많은 촛불은 처음이야. 영수가 놀라워했다. 75년의 세월이에요.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간이죠. 순이가 말했다. 영수는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다. 뭘 빌었어요? 순이가 물었다. 당신과 100세까지 함께 사는 것. 영수가 대답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져요. 손주가 말했다. 11월 영수와 순이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74세 부부의 지중해 여행기. 이번에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노년층 독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이 들어서도 여행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다. 출판 기념회에서 영수가 말했다. 이 책은 순이와 함께한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순이도 덧붙였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영수와 순이는 감사일기를 썼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았네. 영수가 말했다. 매일이 감사했어요. 순이가 대답했다.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영수와 순이는 손수 만든 선물을 준비했다. 영수는 가족들을 위한 시를 썼고 순이는 그림을 그렸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은주가 감동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손주들이 환호했다. 12월 31일 또 한 해가 저물었다. 영수와 순이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새해를 기다렸다. 75세와 70세가 되는구나. 영수가 말했다. 큰 고비를 넘었네요. 순이가 대답했다. 앞으로도 잘 넘을 거야. 당신과 함께라면. 영수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정이 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순이. 영수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들은 포옹하고 입맞춤을 했다. 75세와 70세의 새해.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청춘이었다. 새해 첫날 영수와 순이는 일출을 보러 갔다. 매년 가는 동해 바다였다. 올해도 왔네. 영수가 말했다. 내년에도 올 거예요. 순이가 대답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두 사람은 소원을 빌었다. 건강과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가 말했다.